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전해드리는 소식보다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꼽은 영상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민에게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일이었죠.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영상을 다들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 박사님은 저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 만나는 장면이 이번 정상회담 과정의 백미다,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백두산 하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장 먼저 꼽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두 분이 이제 그 정상에 있는 모습은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미지 연출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이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선전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부분도 예상 못했던 대목 아닙니까? 예, 저도 전혀 예상 못했고 청와대도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전에 좀 알지 않았느냐 그런 추정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도 몰라서 관련 인사들의 동북을 아마 도중에 공수해서 챙겨갔나 보더라고요. 정말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럼에도 화면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정말 크고 우리 민족의 하나라는 우리 민족의 영상에서 양 정상이 함께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예, 김현욱 박사님도 역시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장면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당연히 다른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전혀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백두산 장면보다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아,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화면을 봤는데 아주 많은 횟수의 인사를 90도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리더에 대한 다른 인상,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친한국적인 한국에 대한 어떤 동경심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불러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서독 통일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동독 주민들의 소독 지향적인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팩트를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기간 내내 열심히 방송을 한 우리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동안 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상회담 과정도 저희가 다 지켜보고 방송도 했습니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안정식 기자 입장에서 이런 장면까지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대목이 있습니까? 저 역시 또 다른 걸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저는 뭐 다른 장면, 저도 이제 천지가 인상적이었고요. 네. 다른 장면을 좀 제시를 한다면 문 대통령이 그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군중 대상으로 대중연설을 했던 장면. 그 부분 사실 눈길을 뗄 수 없는 굉장히 또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청와대 설명이 아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최초의 모습, 처음 있는 모습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들도 백두산 천지에 북한 땅을 통해서 천지를 밟은 감동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이랬던 모습이 있는데요. 어제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 백두산 천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잘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참 이 백두산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복수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백두산 영 모르나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은 의원이 양쪽 부부가 성원들이 왔는데 앞으로 이길로 양쪽 이민들 해외 농토를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 분단 이후에 남쪽에서는 이 그저 바라보면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됐으니 이제 이 걸음이 좀 되풀이 되면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으로 오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남쪽 백두산 사진 제가 안 찍어드리는 제가 찍어드리죠. 예, 말로는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의 최고 지도자고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참 초라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판문점 회담 때도 사실 굉장히 뭐 저희 도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오시는데 항공편을 오셔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걸로 통해서 사실은 저런 장면이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저런 인상을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 화면을 보는 우리 이제 남쪽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과는 확실히 좀 다른 스타일이다 이런 인상을 갖게 하는 뭐 중요한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하도 영상을 많이 봐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뜨는 장면 이전에 나왔던 장면이 김정은 위원장이 천지 깊이가 몇 메다나 되지 물어봤더니 이제 관계자가 325m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설주 여사가 천재 전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고전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을 잘 아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여러 전설이 있는데 선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는 하도 물이 맑아서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또 다른 위대한 전설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설주 여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또 인생샷을 하나 남겼군요. 천지에서 대통령과 단둘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이번에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남측 언론의 보도, 특히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리설주 여사가 이야기하는 모습, 목소리, 내용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상 받으셨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예. 하고 이번 남북 관계에서도 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기도 했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정치적 입지가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영무 장관도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을 찍었군요. 이제 국방부 장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새로운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 또 인사청문회도 끝났고 말이죠. 그런데 인민무력상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했군요. 임기가 이미 끝났군요. 오늘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취임을 했으니까 임기는 끝났는데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같이 사진 찍었고 조금 전에는 그 취재 기자들입니까? 수행원들 같은데 상당히 젊은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촬영 원본을 보니까 예. 돌아가면서 계속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뭐 예. 사실 사진 남기고 싶겠죠. 예.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 취재 기자로 가셨던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래 남을 추억 하나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안덕식 기자 입장에서 좀 부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북한 쪽으로 백두산을 가보긴 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저 삭도라고 그러죠. 북한은 삭도 미니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까지 이제 못 내려가 봤기 때문에 저 외부 봉우리에서만 천지를 보는데 그나마 북한 쪽으로 갔을 때는 안개가 안 거쳐서 그냥 뿌연 그것만 한 30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보고 가는구나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북한을 오랫도록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최고 지도자를 근접거리에서 취재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공동수행단 취재 기자들은 정말 기자로서는 정말 물론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인터뷰하겠다고 하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죠. 예. 서울을 와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돼야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오겠죠. 예,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 저 뒷모습으로 취재하는 기자 모습을 봤더니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의 그 모습이 보여서 예, 저렇게 근접거리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또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지금 천지 물떠온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활약도 뭐 대단했어요. 수시로 정말 분위기 밝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 친밀한 부부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많은 그 장면들을 남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그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자고 아마도 평양 시민들 너무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네,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툭 치고 예. 가시더라고요. 대통령 되게 어리둥절해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하고 꼭 인사를 하고 갔던 그런 모습이 납니다. 백두산 천지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뒤늦게 가장 늦게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죠. 마술사 최현우 씨와 가수 알리 씨인데 이 알리 씨 또 머리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잠시 같이 감상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다가가서 악수 한번 손 한번 잡아볼 만할 정도로 열창을 했는데 말이죠. 리설주 여사와 신 박사님, 김정숙 여사는 아는 노래니까 같이 장단 맞추고 따라 부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저 때 이미 남과북은 하나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낀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다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예.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분위기 좋네요. 알리 씨는 저 자리에서 아리랑을 부를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그런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는 게 우리 민족성에 흐르는 그 아리랑의 그러한 느낌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뒷얘기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알리 씨가 그냥 스스로 먼저 노래를 시작한 건지 아니면 누가 노래 한번 하면 어떨까 권유를 해서 한 지금 건지.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목도리 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네. 보이시죠? 이정미 대표가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 원래 이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수행원들만 있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내가 노래를 한 곡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아리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르고 있을 때 양 정상 내외 부부가 이제 이쪽으로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두 분 정상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제 또 저렇게 열창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번에 만나봤더니 얼굴이 많이 그을렸더라라고 하면서 정동영 대표 입장에서 일종의 추론을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지방 순시라고 하나요? 북한 현지 지도죠. 현지 지도라고 그러죠. 현지 지도. 현지 지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김정은 위원장님 화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얼굴이 많이 그을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역 그리고 나중에 원산까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지역의 전국 투어 개념으로 다 돌면서 거기에 산업 독려하고 농업 생산 독려하고 수산업 독려하고 나름대로 미국하고의 그러한 정상회담에서 느낀 점을 반영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이렇게 강화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인식을 직접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설파하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뭐 얼굴이 많이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가끔 우리가 북한 관련 뉴스를 전할 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보름 동안 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고비고비마다는 조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기관들이 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보도되지 않은 현지 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산업 현장 시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도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공개하면 안 되는 보안 시설을 갔을 경우에는 현지 지도 바로 다음 날에는 보도를 안 하고 일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묶은 기록 영화 형태로 몇 개월 단위로 나오는데 거기서 일 단위 보도에서는 안 나왔던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분석을 해보면 현지 지도를 갔는데 정말 보도 안 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보면 또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보면은 상당 기간 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부 일정을 좀 자제하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전략을 짜는 그런 기간도 중간중간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대한민국 시청자분들께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북한 최고 지도자 부부의 목소리, 말투, 또 손님을 대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화면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역사상 최초로 이른바 퍼스트 레이디 간의 외교도 따로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 과연 어떠한 장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저희가 또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연설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게 뭐냐 저번에 막 큰 일을 치르다 보니까 막 아프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 힘들어서 운동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자기 뭐 신랑 나고 할 때 산에 가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가든 뭐 이런.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동하십니다. 그러더니 훨씬 많이 어쨌든 그래. 서너 번 하고는 운동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일 때문에 못 한다는 거를 아닙니다. 일 때문에 시간 없다는 거를 겨우 어쨌든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안 했고 그 지난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을 때 이렇게 제가 해야. 아니 나는 그러고 당신. 예, 통상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대하는 방식을 봤을 때 저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뭐 리설주 여사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을 뭐라고 부르죠? 위원장 동지라고 합니까? 그 남편을 부를 때 우리 남편이라고 한번 불렀던 게 예전에 그래서 그래서 한번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두 사람만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죠, 사실. 예. 지난번에 정상회담 기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남편이라고 한번 표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한마디 대답을 할 법한데 저 운동 이야기 나오니까 두 사람이 다 조용히 있네요. 특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저 자막을 붙였는지 표정이 급 어두워졌다. 그래 보이죠? 예. 네, 예전에 금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왔던 적이 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겠지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예, 북측에서는 여전히 몸집이 좀 이렇게 있어야 좀 부유하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다.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여전히 우리 저 자리를 잡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것도 이제 좀 시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생각의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등장을 할 때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 당시 이제 여기 뭐 안보부처나 이런 쪽 정보기관에서 나왔던 거는 좀 일부러 살을 찌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보다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인상이 좋죠. 예. 김일성 주석 때 훨씬 잘 살았고, 근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좀 살이 많이 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 살을 좀 찌운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사실은 누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시기에 당시 이제 요리사였던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 씨가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 보면 어렸을 때 김정철과 김정은 친형제 사이죠. 고영희의 그 친아들인 두 아들이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농구를 수시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서 할 정도면 10대 때는 저렇게 좀 몸이 저렇게 살이 많이 찐 체형이 아니었겠죠. 근데 딱 세상에 2010년에 등장하고 보니까 의외로 젊은 나이인데도 좀 살집이 있더라. 그래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기 위해서 살을 일부러 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나왔었는데요. 뭐 진실은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이 알고 있겠죠. 예, 처음에 등장했을 때보다는 지금 어쨌든 몸무게가 많이 분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초기 화면하고 지금 화면 비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몸집이 예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운동 이야기 꺼낸 김정숙 여사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좀 운동 좀 해서 살도 좀 빼고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자막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 편집팀에서 썼습니다. 예. 도보다리 회담 지난 4월 판문점의 봄 도보다리 산책이 정말로 인상적이었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백두산 천지를 둘러보고 와서 삼지연 초대소에서 환송 오찬을 했는데 그 전에 삼지연 초대소 근처에는 호수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 근처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고 두 정상이 산책을 하면서 이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도보다리 산책과 비슷한 장면이 또다시 연출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3주년에서 힘든 거 안주가 있나? 거꾸로 대통령님 저기 아들 날이 예쁘지 않나요? 진짜가 이렇게 중단하고 그래서 그 장면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뭐 새소리, 13가지 새소리가 그게 이제 뭐 오히려 뭐 무슨 있는 그대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정말로 천하의 장면이고 예, 도보다리 산책 회담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설자가 말을 중단하고 장면만 보여줬다. 새소리, 13가지 새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회담을 다 마치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받거나 텔레비전 영상을 나중에 본 거겠죠. 예, 그때 중단한 해설자가 주영진 앵커 아니신가요? 예, 그때 저는 정말 방송하다가 아무런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데 그 바람소리, 새소리가 살짝 들렸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정말로 그 장면을 그 다음부터 많은 방송들이 편집을 해서 판문점의 새소리, 바람소리. 그래서 아마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저 다리를 건너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도보다리 산책 그 이야기를 꺼냈고 13가지 새소리가 들렸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다리 예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누군지 제가 좀 얼핏 화면에서 보고 찾아봤더니 조한기 제1부속실 비서관이네요. 의전 비서관 하다가 지난 6월에 제1부속실 비서관으로 옮겼는데 조한기 비서관의 아이디어로 삼지연 초대소 앞에 있는 작은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장면 보면 김현옥 박사님 이제 정상회담의 중요한 합의도 다 끝내고 천지도 보고 한결 여유가 있어 보인다. 사진을 거기서 찍으면 여기가 삼지연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오히려 사진 찍는 장소를 바꾸고 이런 장면들이 조금 전에 나갔어요. 저때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었겠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뭐 여유도 있어 보이지만 그 북한의 아주 좋은 장면들 아닙니까? 지금 천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주 경치 좋은 삼지연 호수 근처를 아주 막히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장면을 보는 저 입장에서도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번에 아까 뭐 저는 이제 90도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이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북한 영토를 참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아요. 천지를 봤을 때도 야, 그 가서 저렇게 천지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삼지연 호수 보고 다리 보니까 상당히 아름다워요. 천연 자연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런데 정말 쉽게 갈 수 있구나. 한국과는 상당히 이색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도보다리 비무장지대 안에 있을 텐데 말이죠. 도보다리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가서 외국인들이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가 역사적인 장면이다. 뭐 그런 순간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지연 초대소나 백두산 천지도 이 북측 지역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때도 저한테 나중에 퇴임 후에 개마고원 여행권 하나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반도에 사는 누구에게나 그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 저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 동안에 긴박했던 평양 정상회담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죠.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잡았던 일정은 청와대에 가서 측근들, 장관들과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는 이러이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 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어제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신 박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내용 들으시면서 내가 미처 남북 정상회담 기간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개한 내용 중에 눈길이 가던 대목이 있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정책적 함의를 담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 전반, 우리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부에서 그간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북한이 동창리 시설을 신고하면 미국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종전선언을 해줄 것을 우리 정부 입장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영변 핵시설로 가는 것이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연료를 폐기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이제 과연 그 부분이 북한하고 이해가 함께 돼 있는 부분이냐.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와 핵연료,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북한하고 공감이 됐다면 대통령께서 어제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셨거든요. 그럼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실 거예요. 근데 예.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다만 또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풍계리에 아니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외국 전문가들을 갖다 입회하에서 북한이 이제 이거를 갖다 폐기한다고 했는데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 대통령께서는 검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검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북측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검증까지도 포함하면서 대외적인 발표만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북미 대화를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참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검증인지 만약에 그것을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는 갖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이미 거의 준비돼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요. 예, 저는 어제 이거 좀 전문적이지만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대목일 것 같은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또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던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되는 내용도 어제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눈길이 가던데 김현욱 박사님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소에 해오시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들이죠. 즉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인 선언이지만 종전선언 이후에 매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종전선언은 먼 미래에 있는 그 평화협정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일 뿐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이때야 뭐 우리가 우려하는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그것도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솔직히 종전선언 이후에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뭐 지금 상황에서 장담은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남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종전선언 이후에 주한 미군 문제라든지 또 뭐 유엔사 문제 이런 거는 뭐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과 중러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만 적어도 북한과 한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어제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종전선언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에 정전협정 맺을 때 사실은 종전체제로 빨리 전환하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 약속이 65년 동안 안 지켜진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이른 시일 안에 하고 나서 그때부터 평화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협상 시작을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나 이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대목은 국민들에게 모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향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거의 또 첫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요.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조 박사님은 어제 대통령의 일문일답 대국민 보고 내용 중에 또 어떤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제 합의서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구두로 합의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김 위원장이 직접 남한에 와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육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지난번 우리가 왜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그 합의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위를 조금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것을 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신 박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이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검진이라고 대통령이 했던 부분은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언론들 불러서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 전문가들이 안 갔다고 해서 반신반의한 시선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파괴했다. 누구든지 와서 검증해도 좋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리 이 부분이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뭐 어떤 때는 질문을 그냥 건너뛰기도 하면서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한 대답을 참 많이 했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 야당 일각에서 비핵화 의제에 관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앞서 하신 분들의 이제 얘기가 종합되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번 합의문 자체로만 보면 역시 미진한 부분이 계속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쭉 흘러가는 메커니즘이고 그 프로세스에서 지금 또 교착된 상태에서 뭔가 문을 하나 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종전선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제가 어제 들으면서 느낀 것은 11년 전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 14선언이 마련될 때 그때 생각했던 기본 프로세스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4선언 때도 당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그때 무렵부터 등장하는데 연원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북한이 평화협정 전 단계로서 잠정협정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면 이 협상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그러면 그 평화협정을 해나가면서 비핵화를 같이 할 때 평화협정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담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북한이 제시한 게 이른바 잠정협정이라는 걸 잠시 제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종전선언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평화협정의 문을 여는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2011년 전에 이제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14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맥락하에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든 미국이든 서로 안도감을 가지고 다음 프로세스를 해갈 수 있게 장을 깔아주고 그 선상에서 비핵화든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든 프로세스를 하나씩 해나가자라는 게 지금의 지금 대통령의 지금 청와대의 평화 구상이다라는 거를 어제 이제 좀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소상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보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이제 북미가 다시 만나서 핵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전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안 기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합의문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저도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그 미국 국무부에서 나오는 폼페이오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응을 보면서 조금 이제 확실해졌고 어저께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거의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해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북미 간의 이견은 좁혀진 게 없다.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은 계속되겠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합의문과 나타나지 않은 소위 그 구두로 전달될, 즉 한미 간의 유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달될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가 저는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솔직히 북미 간의 협상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그다지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반응은 뭐 절대적으로 트럼프다운 반응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뉴클리어 인스펙션 그 핵 사찰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워낙 그 문맥 없이 얘기를 해서 생뚱맞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공동선언에 담겨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대국민복에서 얘기했습니다. 첫날부터 비핵화 의제에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빨리 마무리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나에게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청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세계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대미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그게 과연 뭘까 많은 분들이 대단히 궁금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보고에서 대충 다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얘기 안 한 대목,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빨리 다시 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그 의사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김현욱 박사님 얘기가 맞물려서 뭐 신고 사찰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 뭐 종전선언과 동시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어쨌든 동창리는 이제 참관을 이제 허용을 한 거고 스스로 이제 폐기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고 영변에 대해서도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동의를 구해낸다면 당연히 폐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일문일답. 뭐 그 내용으로 저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제 외교의 본질이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 주 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분과 이야기는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조 박사님 이제 그만 가셔야 되는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